이선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시간에는 3번과 4번 한 큐에 다 끝낼 겁니다. 3번 결산, 4번 조회. 3번 결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그죠? 결산 정리 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고 돼 있는데 이제 자동 결산, 수동 결산을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1번하고 2번은 수동 결산이에요. 네, 수동 결산.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전표 입력을 해야 되는 수동 결산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3, 4, 5번은 이제 자동 결산 사항이라 결산 자료 입력을 건드려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참고로 수동 결산은요,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날짜가 없죠. 물론 이제 3, 4, 5번도 자동 결산 사항이지만 자동으로 12월 31일 날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날짜는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아마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서 운용사 3급 처음이 이 시험이 여러분 인생의 첫 실기 시험인 분들, 전산회계나 이런 거 공부 하나도 안 해보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학교 수업에서도 그냥 선생님이 하니까 따라하고, 원래 또 학교 수업이 재미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을 잘 못하니까 이제 유튜브나 찾아볼까 하고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 계신데 제 강의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대면 수업하는 선생님 강의가 제일 생동감 있고 재밌는 강의지, 저는 녹화본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도 제가 누군지 모르고 제가 여러분들도 누군지 모르는데, 그죠?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산이 정말 어렵다. 그래서 약간 좀 기계적인 학습, 그걸 좀 권장을 합니다. 어차피 문제은행이다 보니까 자동 수동을 이제 파악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딱 있는데 지금 그걸 뭐 일일이 다 외우려고 제가 수업을 해드릴 수는 없고 그냥 그때그때 껴맞추식으로 그냥 들어갈게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우선 1번은 이제 제가 수동 결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임대료 선수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임대료 선수분. 임대료 선수분을 뭐라고 하냐면 선수 임대료 또는 선수 수익이라 그래요. 손익의 2연, 그죠? 손익의 2연. 40만 원을 계상하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임대료를, 그쵸? 참, 임대료가 차별해 가야지. 참 미쳤나봐. 제가 선수 수익이라는 거는 부채예요. 부채니까 대변부터 먼저 적어야 되는데 제가 헛짓을. 근데 이게 여러분도 그렇지만 되게 차대변이 헷갈려요. 그죠? 수업하는 저도 헷갈리는데 여러분은 안 헷갈리겠어? 그 선자 들어가는 것들은 결산 때 본래의 자기네 가려고 했던 수익이나 비용이 반대편에 위치해요. 원래 수익이니까 얘가 대변에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익의 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부채의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선자 들어가는 거는 반대로 선급 비용의 경우에는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비용의 감소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제 스위치 전환 옵션을 잘 이해하시면 저 말 보고서 분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차대변이 헷갈리죠. 차대변이 헷갈리는데 저것만 잘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수분, 선수 수익, 선수 수익은 부채,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수익이라고 자꾸 보니까 이상한 답을 고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임대료는 여기서 아예 코드를 명시해 줄게요. 904번이에요. 영업의 수익이에요.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임대료로 검색해 보면 몇 개가 나오는데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900번대 임대료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입력하면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들어왔죠. 자, 일단 차변에 임대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임대료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400번대 임대료 있잖아요. 이거는 임대업이 주업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건물주가 주업종인, 근데 우리는 화장품 도소매가 주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업이 임대사업일 경우에 쓰는 코드고요. 이 904번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주업이 임대료가 아니라 주업이 따로 있고 부업으로 임대업을 하는 곳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액이 돼요. 수익의 발생, 즉 매출액. 얘도 수익의 발생이지만 얘는 영업 외 수익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주업인 일반적인 상거래가 되는 거예요. 영업 수익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영업의 수익. 그러니까
주 업태 종목이 우리가 화장품을 도소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얘를 쓰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산회계 시험이나 FAT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 개정 과목을 아예 다 삭제 처리를 하거나 없애거나 하거든요. 아니면 뭐 영업의 수익으로 한다 뭐 이렇게 힌트를 주는데 우리 또 대한상공회의소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은 이것도 실무의 일부지 않느냐 한번 겪어봐라 이런 의미로 안 지우고 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실무자 되면 저거 400번 때려야 되나 900번 때려야 되나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안 지우는 것까지는 제가 수험생 편의를 안 봐주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까봐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904번 임대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4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선수 수익이죠. 선수 수익. 선수 수익은 거래처 걸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의문 사항이 생겨요. 현금 잔액이 4,148만 원이란 말이고 말이죠. 말이고 막 이래.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공식 정답을 보면 공식 정답이에요. 여기 보면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은 눈에 디테일함이 없으니까 잘 안 보고 강의 준비하시는 이제 특성화고 교사분들이나 특히나 이제 좀 이제 연식 좀 오래되신 우리 부장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왜 이런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직업훈련 교사분들 이런 분들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잉여금 처분 이거 사실 학생들은 몰라도 돼요. 우리 이제 교사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잉여금 처분 결손분개를 하고 나서 이제 뜨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출제하신 분이 캡처를 하실 때 결산하고 잉여금 처분까지 다 한 다음에 화면 캡처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 보이게 그냥 이 상태로 해버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이것도 밑에 보시면 이 분개 있죠. 이 현금 과부족에 대한 분개를 했을 때 잔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지금 올바른 화면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제 화면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하고 같으면 맞게 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현금 잔액은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여기서 53,000원 플러스 하면 저거 되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제 이 뒤에 다음 문제에 수동 분계 또 하나 문제 있죠. 현금 과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저 4,153만 3,0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 좀 속지 말라는 거. 간혹가다 이제 그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예. 캡처를 할 때 하나씩 이렇게 하고 나서 캡처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쭉 입력하고 그냥 쭉 다 캡처하면 저렇게 보여서 정답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게 출판사 교재도 좀 저런 게 있죠. 예. 저렇게 하면 또 우리 또 원래 이제 우리가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냥 뭐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다 입력할 수도 있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땐 저거 하나도 되게 디테일하게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죠. 이제 그거는 좀 뭐 다음에 운용사 출제위원분들이 뭐 좀 개선해 주시겠죠. 예, 믿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예, 제가 너무 좀 디테일하게 막 이것저것 꼬치꼬치 막 태클 걸죠, 그죠? 근데 어쩌겠어요. 운용사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2번 결산일 현재 현금 실제 잔액, 장부 잔액을 53,000원 초과하나 원인을 알 수 없다. 제가 아까 현금 과부족이란 말을 썼는데 이거는 결산일 현재라고 돼 있으면 뭐 이미 이론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도 중 기준 거래의 경우에는 현금 과부족을 썼다가 나중에 원인 불명의 경우 잡이익 잡손실로 가죠. 근데 오늘이 결산일 당일날 이 현금이 빵꾸 났거나 남은 잔액이면 현금 과부족이란 단어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전산회계 2급이나 FAT에서도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을 쓰면 안 되고 막바로 초과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을 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장부 잔액이 0이라면 실제 잔액이 53,000원만큼 더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를 플러스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53,000원만큼. 자, 그러면 뭐 입금 전표 찍어도 되는데 현금 53,000원 그냥 길 가다 돈 주순 걸로 보자. 53,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건 입금 전표로 제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바로 밑에다가 입금 한 다음에 잡이익 이렇게 해주시고 53,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요, 보세요. 이 잔액이 아마 여러분 저랑 일치할 거고 공식 정답에 나와 있는 이 잔액 보시면은 이제 현금 잔액을 입력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4,153만 3,000원 나오잖아요. 이 잔액이 아니라 이걸 입력해야만 이 잔액이 나오는 건데 아마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좀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3, 4, 5번은 자동 결산 입력이라 그랬잖아요. 자동 결산. 자동 결산은 여기서 이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있어요. 이 메뉴에서 작업을 합니다. 위치 잘 보시고, 뭐 물론 이제 F10번 누르고 찾으셔도 되긴 해요.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 가시고요. 엔터 2번만 치세요. 그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확인 눌러요.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진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 그냥 캡처맨만 보여주고 그냥 다른 여타 뭐 가타부타 말이 없어갖고 조금 그런데, 자, 일단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모든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라고 하면 요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실 비유동자산이라고 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려면 사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둘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유형자산이 나오고 무형이 안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도 물론 그렇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개발비나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무형자산도 한번 건드려 주고 가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습관화 들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전체 메뉴를 이렇게 다시 돌아오셔서 이쪽에 보면은 고정자산 등록 쪽에 보면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제 눌러주면 돼요. 사실 이제 AT 자격증 프로그램을 잠깐만 보면 요거 종료하고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AT 자격증 시험 FAT 1급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 해서 여기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자동 산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아마 자산이 등록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들어가서 12월 달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은 원래 이제 자산이 뜨면서 여기서 이제 조회해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편의 기능을 없애놨어요. 요게 있으면 자동으로 이제 감가상각비를 땡겨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산자료 입력에서도 감가상각비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가 있는데, 자, 다시 돌아오면 우리 전산회계 운용사는 여기 있어야 할 월별 감가상각 이 편의 기능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자료 입력에서 여기 오른쪽에 참 유용한 기능들은 다 여기다 숨겨놨어. 이쪽에 보면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도 있거든요. 이거를 눌렀을 때 뭐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이게 실무 버전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라 다른 자격증 시험들은 다 풀어놨는데 뭐 왜 운용사는 이걸 막아놨는지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원가경비별 감가상명세서를 들어가서 그 총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자산 총괄 한번 긁어주시고 무형자산 총괄 한번 긁어주시고, 그다음 유형자산 총괄 한번 눌러주시고 엔터 치시면, 자, 이렇게 엔터 2번 치시면 돼요. 이러면 감가상각비가 여기 건물에 대한 거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건물에 대한 거 250, 차량 운반고에 대한 거 480, 비품에 대한 거 3333, 3333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그냥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건물 여기 마우스 클릭하시고 컨트롤 C 하시고 결산자료 입력 누르신 다음에 건물을 찾아요. 근데 건물을 마우스로 이렇게 긁어서 바로 이렇게 감가상각비 건물을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화면에서 컨트롤 F 누르셔서 건물 이렇게 컨트롤 F예요.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이렇게 찾으셔도 감가상각비를 바로 찾으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250, 칸 잘 보셔야 돼요. 차량 운반구 480이죠. 역시 이것도 역시 여기 칸에다가 맞춰서 480 붙여넣고, 그 다음에 여기 비품 333333 이렇게 해갖고 붙여넣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직 이 전표 추가는 하지 마세요. 이건 맨 나중에 하는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놔두시고 한꺼번에 다 해야 돼요. 3, 4, 5번을 다 입력한 다음에 한 번에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이번 문제는 이제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보충법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매출채권이란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매출채권은 그렇죠, 합성어죠.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을 다 조회를 해서 1% 대손충당금 보충법 설정하라는 얘기죠. 아마 이게 이제 전산회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1% 설정하고 막 땡겨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되게 편하게 돼 있죠. 근데 FAT 이 AT 시험에서는 도전 프로그램에서는 운용사든 그게 뭐 ERP도 마찬가지죠. ERP도 도전 프로그램이죠. ERP든 지금 이제 AT 시험이든 뭐든 상관없이 다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좀 귀찮은 방법이고 어렵죠. 사실 이게 좀 제일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자, 잘 볼게요. 자, 우선 요건 닫아주고 합계잔액시산표를 들어갑니다. 합계잔액시산표는 여기 있어요. 예, 여기 합잔이 제일 빨라요. 이렇게 눌러줍니다. 엔터를 딱 2번 쳐줘요. 자, 그러면 여기 매출 채권이라는 게 결국에는 얘랑 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잘 보세요. 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차변 잔액, 여기 이제 기말 잔액이거든요. 예, 여기 곱하기 대손율이 1%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한 금액에 빼기 대손충당금 요 대변 잔액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45,860,000 곱하기 1% 공식 세워서 해야 돼요. 빼기 여기 나와 있는 요 70만 원 있죠. 보충법에 의한 요 금액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145,860,000 저도 계산해 볼게요. 1% 수업 준비는 했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145,860,000 곱하기 1%, 그래서 빼기 70만 원 해주시면요 758,600이 나와요. 758,600 요거 메모해 주시고요. 지금 좀 메모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이 또 지울 거예요. 그 다음에 바드럼도 해야 되거든요. 자, 됐죠? 바드럼 또 해볼게요. 자, 이번엔 또 바드럼을 해볼 건데, 바드럼도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자, 바드럼도 똑같이 자, 여기다가 쓰고, 바드럼은 이제 좀 더 쉬워요. 왜냐하면 대손충당금이 없어요. 그래서 4,900만 원에 곱하기 1%,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써주세요. 이렇게 0이라도 49만 원. 왜냐하면 지금 바드럼 밑에는 대손충당금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 49만 원도 또 메모를 해주세요. 공식도 적어주시고, 제가 좀 빠르다 싶으면 이제 일시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화면을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합계잔액시산표는 필요 없고 다 이제 계산을 했잖아요. 이거 바로 밑에 보시면 제가 거기서 멈추라고 했잖아요. 바로 밑에 있거든요. 바로 밑에 보시면 대손상각이라 해서 이렇게 있어요. 선급금은 어차피 문제 제시된 게 없으니까 매출 채권이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에 각각 칸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드럼은 아까 758600 요거 있었죠. 참, 외상 매출금. 바드럼은 49만 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잔액을 계산한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보충법에 따라서 이제 보충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 이제 전표 추가하지 마세요. 한 문제 더 있어요. 다음 문제 마지막 하나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전표 추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라고 돼 있어요. 선입선출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고, 작년 제가 이제 운용사 강의를 2015년부터 계속 매해마다 빠짐없이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업로드를 해요. 근데 진짜 해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해줬거든요. 운용사 시험 문제 올릴 때 답변을 되게 자세하게 잘 달아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캡처 화면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운용사를 이미 따신 분들이 어차피 이 강의를 또 보실 일은 없을 것 같고, 특성화고나 직업훈련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선생님들이나 알고 계시니까 뭐 그냥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겸 하는데, 학생들이 독학으로다가 하시는 우리 독학러들은 진짜 또 정보도 없고 뭐도 없고 막 미치겠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분들 기준으로 할 테니까. 자, 우선 얘는 이 상태로 나가지 마시고 물류관리를 들어가요. 물류관리. 얘는 정해져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해서 참 힘들죠. 그죠? 저거 어떻게 나왔나?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순서가 있어요. 수불부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명세서가 2번이에요. 명세서는 주로 조회를 하는 곳이고, 수불부는 뭔가 입력을 하고 마감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불부를 들어갑니다. 수불부는 받을 수, 지불할 불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입출고가 기록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엔터를 쳐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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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여기까지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마감 여부에 다 부라고 돼 있어요. 즉 마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감을 하는데요. 잘 보세요. 이쪽에 마감 버튼 있어요. 마감을 하는데요. 마감. 이럴 때 여기서 일괄 마감을 눌러주세요. 일괄 마감, 일괄 마감. 그리고 그냥 확인 눌러줘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 보시면 선입선출법이라고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확인. 자, 그러면 여기서 기말 사실 재고 단가가 다 결정이 돼요. 근데 로션, 향수, 보습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마감만 해주시고 더 추가로 하지는 마시고 그냥 다른 거 누르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나가줘요.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수불부 본 다음에 명세서 가서 조회하라 했죠? 명세서 눌러줘요. 그리고 12월 엔터 쳐주세요. 그러면 자산별 합계라고 해서 맨 끝에쯤 보시면 그 명세서상의 12월 말 현재 잔액 뭐 이걸 보셔도 됩니다. 이걸 보셔도 돼요. 그래서 4,240만 원이 기말 잔액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컨트롤 C를 눌러요. 복사.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해서 맨 위로 올라가 보시면 10번 있어요. 여기 위치 잘 기억하세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다시 요거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이랬을 때 매출원가가 여기 지금 요게 매출원가거든요. 1억 9,080만 원 나오시면 맞게 하신 거예요. 이 숫자 안 맞으면 중간에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냥 다시 하세요. 리셋이에요. 제가 많이들 물어보세요. 하다가 자기가 막히면 저한테 질문들을 보통 하시는데 캡처를 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근데 사실 저도 대한상공회의소랑 저 관련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대한상공회의소 막 디스하잖아요, 막. 그죠? 그러니까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 저한테 질문하실 때 저도 똑같은 편이 여러 번 편이에요. 저는 대한상공회의소랑 1도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강의를 오래 했고 저도 운용사 1급까지 다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경험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썰을 푸는 거지 제가 출제자도 아니고 출제에 관여한 적도 없고 운용사 시험하고는 상공회의소랑은 오히려 나쁘면 나빴지 관계가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상공회의소에서 저 되게 잡상에 취급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틀리셔도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제 저한테 질문하실 때 왜 인강에서 보는 잔액하고 제가 잔액하는 게 왜 틀리죠? 뭐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려요. 그냥 그럴 때는요. 죄송하지만 그냥 싹 다 지우고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이제 2, 3, 4회에도 계속 찍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은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수업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려서 조금 필터링을 하려고 그래요. 또 괜히 제가 답변 뭐 늦게 해드리거나 못 해드리고 막 당장 내일은 시험을 봐야 되는데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 완료됐어요. 이렇게 되면요. 이제 다 입력했죠? 전표 추가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저랑 딱 맞아야 돼요. 이거 저랑 소득 평균까지 당기순이익 다 맞아야 돼요. 이거 안 맞으면 여러분 틀리게 하신 거야. 저 이거 수업 준비하려고 3번 이상 풀어보거든요. 여러분들 알겠죠? 첫 번째는 문제 파악하려고 풀어보고 두 번째는 이제 수업 준비 풀어보려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 저도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정답 보면서 숫자 하나씩 맞춰보면서 이렇게 오타 교정까지 총 3번을 풀어봐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수업 시간까지는 4번을 풀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답이 똑같이 나오니까 이 답이 찐 답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표 추가 눌러줍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창 닫고 다 닫고 예,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다 한 거예요. 이게 20점을 맞은 거예요. 야, 대박이죠. 근데 결산 잘 못해도 그죠? 28점이 있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거 밑에 나와 있는 거 있죠. 1번부터 7번. 위에 있는 거랑 되게 연결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 틀리면 뒤에 있는 거 다 나가리 돼요. 예, 그리고 뭐 밑에 있는 거 뭐 이런 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운용사 강의 올릴 때 더존 TV, 더존 자격 시험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도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한 강사님들이 올려놓은 강의가 많거든요. 그거 보셔도 돼요. 제가 은근히 뭐 더존 바는 아니고 운용사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갖고 제 것만 갖고 부족하실까봐 다른 거 좀 추천해드리다 보니까 뭐 상공회의소에서도 뭐 공식 채널도 없고 요즘에 보니까 뭐 한국세무사회나 공인회계사회는 자기 자격시험들 이제 홍보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자격시험 강의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더존 자격시험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드리는 거예요.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더 제가 걸어드리는데 현재까지는 거기가 최종인 것 같아요. 종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밑에 있는 거 보면 이거는 이제 실제 시험 보실 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예, 상공회의소는 교육용 프로그램만 배포를 하고 시험용 프로그램은 애초에 배포 안 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들어갈 건데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사실 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여러분들이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면은 여러분 실수 안 하시게끔 잘 되어 있으니까 문제풀이 위주로 해드릴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현금의 출금 총액은 얼마인가? 현금 출금 총액을 물어볼 때는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물론 이제 공식 정답에는 일 월계표를 명시해 놨는데 어디를 보셔도 사실 상관은 없기는 해요. 저는 현금 출납장을 한번 가볼게요. 현금 출납장. 공식 정답은 월계표를 보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냥 현금 출납장을 볼게요. 예, 이렇게 from to 어디 가서나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현금 출납장은 이제 회계 쪽에 있고요. 못 찾겠으면 이제 이쪽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저는 바로 찾았죠. 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니까 이렇게. 그러면 출금 라인에서 맨 밑에를 보시면 그쵸? 여기 나와 있어요. 출금부터 이렇게 3개월치 여기를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일계표 월계표에도 있어요. 예, 장부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426만원 이게 정답이 되겠다. 네, 됐습니다. 정답은 별도 표기 안 할게요. 예, 1번은 2,426만원.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향수의 입고 수량은 몇 개인가? 요거를 찾아보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2번 출제가 돼요. 그래서 물류관리 쪽에 가보시면 여기 보면 품목별 구매 현황, 이건 이제 입고 관련된 내용 나오고요. 출고 관련된 내용은 품목별 판매 현황. 문제가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됩니다. 품목별 구매 현황을 누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재고자산 수불부에서는 조회가 안 돼요.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구매라고 되어 있죠. 사실 근데 여기서 보면 판매도 볼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냥 일단 자 3월 1일부터 5월 31일 그 다음에 품목 코드를 그냥 F2번 누르신 다음에 그냥 딱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이렇게 향수만. 다른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전체 누르면 다른 게 나와서 그중에 고를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수량을 물어봤으니까 입고 수량 자 500개 요게 정답이 되겠어요. 네, 답은 500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빠져나오고요. 자, 세 번째 문제 갈게요. 6월 30일 현재 자 특정 일 현재 특정 거래처의 어떤 계정 과목 잔액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요거는 거래처 원장이에요. 거래처 원장. 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회계를 누르시고 거래처 원장은 여기 있어요. 가운데 여기 있죠. 예. 근데 이제 뭐 F10번 누르고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이렇게 F10번 누르신 다음에 거래처 원장 이렇게 찾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됐죠? 6월 30일 현재라고 하면요. 우리 공식 정답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누적치가 반영됐는데 저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0630 0630 108 엔터 거래처 F2번 누르신 다음에 한라죠. 한라 화장품 이렇게 딱 소트하면은 깔끔하게 내가 오류 없이 실수 없이 답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5,840만 원이 정답이 되겠다. 요 조회하는 세팅 값은 좀 머릿속에 암기해 놓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공식 정답하고 다를 게 없으면 공식 정답 보고 혼자 독학하는 게 시간이 더 빨라요.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뭐하러 그죠? 인강을 보고 이런 강의를 물론 녹화분이고 무료긴 하지만 이런 건 뭐하러 보겠어요. 그죠? 다 여러분들한테 그죠? 이런 부분 실전에서 맞닥뜨릴 만한 그 변수에 대해서 사실 말해주지 않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실시간 강의죠. 실시간 강의가 가장 좋은 강의인데 여러분들과 저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사이다 보니까 그죠? 이 강의로 어쨌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회하는 방법도 약간 스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회하면 오류 없이 그것만 딱 추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린 겁니다. 예. 정답 해설하고 똑같으면 뭐 제 강의를 뭐하러 들어요, 그죠? 똑같은 건데. 자, 다음 갈게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복리후생비의 발생 총액. 얘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일계표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일계표. 일로 물어봤으니까. 물론 이제 우리 교재는 월로 물어봤는데 월계표를 보셔도 되긴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복리후생비의 발생 총액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디를 보시면 발생 총액은 차변계를 보셔야 돼요. 차변 합계 계. 자,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를 들어가신 다음에 7월 1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하시고 마우스 좀 긁어요. 그럼 복리후생비가 여기 있어요. 복리후생비를 보시면 이쪽에 현금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현금하고 대체가 차변 그 합계가 개예요.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물론 공교롭게도 대체 금액과 지금 개가 일치하지만 문제가 조금 빡시게 나오면 이게 또 틀리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게 그렇죠. 대체 금액은 여비교통비가 지금 30만 원인데 현금 10만 원 있으니까 합계가 40인데 잘못해서 30을 답을 고르시거나 10만 원을 고르시는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알겠죠? 요거 복리후생비 요거 알겠죠? 개에 해당되는 요거 알겠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5번 넘어갈게요. 5번. 10월 31일 현재 받으러 온 잔액. 사실 얘는 이렇게 말일자 현재라고 나오면 뭘 보셔도 다 돼요. 예. 근데 이제 이 잔액이라는 게 사실 조금 애매한 거죠. 이게 사실 지금 여기서는 그런 얘기 안 나왔는데 대손충당금 차감후 잔액인지,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순장부 금액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문제가 조금 좋지는 않아요. 예. 사실 AT 시험이나 전산회계 시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옛날에 뭐 좀 이의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오고 간 적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표시해 줘야 돼요. 받으러 온 잔액이라고 하면 이게 전체적인 이제 대손충당금 차감 전 잔액인 건지 차감 후 순장부 금액인지 뭐 회수 가능액이라고 표현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이 그냥 잔액이라고 물어보면 얼마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생뚱맞게 우리 공식 정답은 지금 받으러 온 현황에서 이거를 조회하는 걸로 해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 방법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방법은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합계잔액상표 들어가서요. 특정 거래처를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합계잔액상표 들어가서 제일 만만한 게 합잔이잖아요. 10월 31일 이렇게 하시고 그냥 받으러 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대손충당금이 없죠. 2,400.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직관적이지 저걸 굳이 저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는데 공식 정답을 따라 하는 게 꼭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죠? 왜 저기서 조회를 했지? 일반적으로 저렇게 안 하거든요. 아마 수업 많이 해보신 우리 선생님들, 직업훈련 교사분들이나 특성화고 교사님들은 아마 저기서 조회 잘 안 하는 거 아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야 뭐 아직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직관적으로 바로 들어가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를 놔두고 굳이 저기 가서 저걸 볼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조회할 옵션이 더 많거든요, 저게. 그리고 봐야 될 화면이나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또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헷갈리는 어떤 그런 이제 상상을 항상 언제나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상상 이상이죠. 그래서 질문 같은 거 하다 보면 되게 그러니까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접근하지?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정도로 약간 좀 이렇게 시험이라는 그 틀에 얽매이지 않는 되게 자유분방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좀 가이드를 주고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거야. 네 생각은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원래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대학생들도 그런데요. 뭐 독특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인도를 잘해주면 정말 폭주기관차처럼 잘해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죠? 다양성은 존중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잘 지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6번, 7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6번하고 7번은요,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여기서만 조회하시면 돼요. 여기서.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측 하단. 여기서 한 문제씩 나와요. 여기서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딱 정해져 있죠, 이건.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표시된 유동자산. 자, 가볼게요. KIFRS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엔터 쳐요. 그럼 12월 31일인데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닫기. 운용사 1급부터 관계가 있는 거라 지금 관계 없어요. 닫기. 그 다음에 유동자산이잖아요. 여기 바로 있죠? 요거예요. 요거. 4억 4,323만 2,400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요걸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문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거는 이제 날짜 잘 보셔야 돼요. 포괄손익계산서 기타 수익은 얼마인가? 자, 바로 갈게요. 자, 포괄손익계산서 엔터. 요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보면은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마우스 좀 긁어볼게요. 자, 보니까 기타 수익 있죠? 기타 수익 여기 있네요. 62만 3천원. 62만 3천원이 정답이 되겠다. 기타 수익은 62만 3천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요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상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아직 이제 저랑 이제 순서대로 진행한다 그랬죠. 2, 3, 4회가 더 남아있는데 또 제가 꼼꼼히 준비하고 또 공식 정답하고 다른 점 또는 뭐 실제 다른 사실 저는 회계자격증은 물량공사라고 봐요. 운용사 하나 딴다고 해서 제가 좀 뼈 있는 말을 할게요. 제가 예전에 특성화고등학교 모 특성화고등학교에 산학교민교사로 있을 때 어떤 회계 부장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커말 1급하고 운용사 2급이면 중견기업 대기업도 갈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선택받은 몇몇들만 해당되는 것도 아시죠? 우리 특성화고 선생님들. 그죠? 근데 마치 이제 그게 정형화된 것처럼 어차피 뽑은 인원들은 정해져 있고 학교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선발시켜 갖고 보낼 건데 약간 그렇게 정형화 시켜버리면 다른 친구들도 정말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 뭐 이렇게 2학년 때인가 이때쯤 되면 그 대학생들도 못 가는 중견기업을 다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견기업에 가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그쵸? 예. 우리 또 특성화고 선생님들도 대학생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 보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좀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갖고 제가 좀 그때가 한 10년 넘었었어요, 옛날에. 그때였는데 좀 많이 그때 이제 그 부장 선생님은 퇴임하셨죠, 정년 퇴임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운용사 시험 하나만 갖고서는 합격을 했다고 해서 취업의 보증수표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건 말씀드리시죠. 회계자격증은 제가 강의를 한 지 한 15년 다 돼가거든요. 그리고 현직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업무도 한 15년 가까이 했죠. 거의 이제 이 일 시작하면서 강의를 같이 했어요, 투잡으로. 근데 제가 실무자로 오래 있어서 느끼는 건데 물론 그 선생님, 그 부장선생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 회계세무 쪽은 자격증 스펙트럼을 되게 다양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격증도 많이 따셔야 돼요. 이것저것 종류를 많이 따셔서 좀 나의 능력치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진행할 때도 항상 이 자격증 시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전산회계나 FAT나 ERP나 자꾸 언급을 드리는 게 뭐냐면 다른 자격증들도 같이 따시면서 보통 단기간 내 자격증을 여러 개를 딸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회계 특성을 이해하시면 그런 것들을 조금 강점화 시켜서 가보시면 어떨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첫 강의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뭐 넋두리 썰이 많은데 또 제 강의의 장점이죠. 제 강의의 매력이죠. 좋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회차, 지금 이제 공개 2무 두 번째 회차죠. 공개 두 번째 회차의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이네요, 그죠? 거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